40살의 메이저 대회 챔피언 장난하냐? KBSN ATP 투어 중계하러 지금 출발하는 길입니다. 지금 시각 일요일 밤 10시 30분이네요. 김규봉 기자님 그 테니스 치는 거 봤는데 백핸드 많이 좋아지셨었는데 포핸드 많이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프로 데뷔는 부초비치가 4년을 먼저 했습니다. 2010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자, 루블레프가 천재형이라면 푸초비치는 대기만 성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TP 투어 500 시리즈 방금 중계를 마치고 왔습니다. 자, 새로운 500 시리즈 킹이 탄생한 순간인데요. 러시아 출신 안드레이 루블레프 선수가 500 시리즈 20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00 시리즈의 최다 연승, 500 시리즈에 가장 많은 우승을 한 진짜 500 시리즈 킹은 누구냐? 바로 이번 주에 복귀할 로저 페더러입니다. 자, 어쩌다가 페더러가 이렇게 500 시리즈 황제로 다운그레이드 됐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페더러가 이번 주에 드디어 14개월간의 외도를 뒤로 하고 돌아옵니다. 팬들의 관심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과연 메이저 21번째 우승이 가능한가?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제정신이 아닐 것 같긴 합니다. 페더러의 나이가 지금 40살이거든요. 지미 코너스가 40살에 1990년 US 오픈 4강까지 가는 돌풍을 일으켰다고는 하지만 그건 당시에 이제 100위권 밖에 정말 노장이 이변에 이변을 일으킨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 정도로 기억될 일이라고 평가는 하겠는데요. 이걸 로저 페더러가 또 지금과 같은 정글같이 경쟁자들이 우글대는, 게다가 조코비치 나달이 건재한 이 시기에 과연 해낼 수 있겠느냐.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누군가가 40살의 메이저 우승을 한다면 아마도 그건 페더러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요. 페더러가 돌아오는 대회가 바로 이번 주 도하 오픈입니다. 도하 오픈은 250 시리즈로 500 시리즈보다 또 한 단계 낮은 대회인데요. 자, 근데 이 대회 페더러의 대진운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자, 2회전에 1회전은 부전승으로 올라가고 2회전부터 살펴보면 영국의 댄 에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경기에 올라간다고 쳤을 때 보르나 초리치, 그 다음에 샤포발로프, 마지막 결승전에서 붙을 수 있는 상대는 시드 배정대로 된다면 도미닉 팀입니다. 자, 로저 페더러 선수는 2020년 호주 오픈 4강전 조코비치와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 투어에 장기간 결장하게 됐습니다. 한쪽 무릎 수술만 받은 것이 아니라 왼쪽과 오른쪽 번갈아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 생각보다 좀 결장이 길어졌죠. 14개월 동안 투어에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이번 대회 도하 오픈부터 한번 페더러의 전망을 해보자면 페더러의 최대치 성적은 아마도 준우승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까도 좀 대진운 살펴봤지만 이쪽 섹션, 이 결승까지 오기 전까지의 섹션에서 대진운은 그다지 나쁜 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댄 에반스나 초리치, 샤포발로프 이런 선수들이 페더러에게 그렇게까지 못 이길 만한 상대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결승전에 오르는 상대라면 좀 달라질 것 같은 것이 도미닉 팀 같은 경우엔 로저 페더러 선수가 현재의 상태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지 않을까. 그리고 도미닉 팀이 혹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올라올 수 있는 후보로 꼽히는 선수가 바로 안드레이 루블레프 선수인데요. 루블레프 선수의 최근 상승세, 그리고 지난 2018년 신시내티 마스터스에서 페더러에게 좀 충격적인 패배를 안긴 그런 전력까지 감안해 보면 루블레프의 포핸드에 페더러가 대응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 지금의 몸 상태로는 적어도 하드코트에서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도미닉 팀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윈디언 웰스에서 좀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했는데 당시에 팀의 포핸드 파워를 감당하지 못하는 페더러의 모습이 좀 안쓰러웠습니다. 자, 페더러의 스케줄은 이 도하 오픈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중동 시리즈죠. 두바이 오픈 500 시리즈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물론 페더러의 몸 상태가 건강하다는 전제 하에서요. 2연속으로 중동 대회를 마치고 나면 일단 다시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대회 미국에서 마이애미 오픈이 있지만 어떤 이동 경로나 지금 페더러가 무엇보다 조심해야 될 것은요, 부상이 재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하와 두바이 대회를 치르고 또다시 마이애미 마스터스 1000 시리즈에 가서 무리를 하기보다는 2019년 우승을 했기 때문에 디펜딩 챔피언이지만 로저 페더러는 과감하게 마이애미 대회를 기권하는 것으로 이렇게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자, 클레이 시즌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정이긴 한데 크게 무리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로저 페더러의 목표는 최근 한 3, 4년 전부터 명확하게 한 가지로 좁혀집니다. 바로 윈블던 우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레이 코트 시즌에 무리를 해서 지금 무릎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나간다고 볼 수 없고, 무엇보다 클레이 시즌에는 나달과 조코비치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프랑스 오픈까지도 접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지만 도하와 두바이 대회를 통해 갈고 닦은 하드코트에서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6월이 되면 다시 이제 잔디 시즌이 시작되죠. 잔디 시즌에 열리는 모든 대회에 참가를 해서 그 몸 상태를 100% 윈블던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저 페더러가 도하 오픈 복귀 인터뷰에서 자신의 목표는 윈블던을 맞아서 100%를 만드는 것이고 그때부터 진짜 나의 시즌은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윈블던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그 윈블던 그리고 혹시 열릴 수 있는 도쿄올림픽 거기에 US 오픈까지 로저 페더러는 그 한 3가지 대회를 크게 목표를 삼고 나머지 대회에는 크게 미련을 두지 않고 몸이 안 좋으면 접을 때면 접고 그 다음에 크게 성적이 나지 않더라도 연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저는 페더러의 선수 생명 언제까지 뛸 것이냐를 했을 때 내년까지 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을 마지막으로 은퇴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유는 올해 윈블던에서 성적이 달려있는데요. 페더러가 마지막으로 21번째건 22번째건 메이저 대회 우승 횟수보다는 윈블던을 한 번 더 우승을 하고 은퇴하는 걸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윈블던만큼은 한 번 더 우승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윈블던을 우승하고 내가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다, 이런 의지가 반영된 것이 지난 14개월간의 재활 훈련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자, 만약에 이번 윈블던에서 바로 우승한다면은 저는 페더러가 2021년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결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나달과 조코비치가 메이저 대회를 더 우승하건 안 하건 간에 페더러 스스로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올해 윈블던 양쪽 무릎 수술을 받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윈블던을 우승하기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페더러는 최대 내년까지는 윈블던을 바라보고 선수 생활을 계획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페더러가 14개월 동안 자리를 비운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페더러는 독보적인 1인자 황제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3킹즈의 시대, 3명의 황제가 공존하는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페더러가 14개월 쉬는 동안 라파엘 나달은 롤란 가로스에서 페더러의 대기록인 통산 20회 메이저 우승 동률 기록을 이뤘고요. 자, 그의 또 다른 라이벌 노박 조코비치는 지난 호주 오픈 우승 9번째 우승을 기점으로 해서 페더러가 갖고 있는 영원불멸의 기록일 것 같았던 통산 310주 세계 랭킹 1위 재임 기간도 깨버렸습니다. 자, 조코비치와 나달 이 두 명의 5, 6년 후배 동시대 라이벌이 결국 페더러가 갖고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기록 2가지를 넘어선 것입니다. 작년 그리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테니스 고트는 페더러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론의 여지가 있는 3명의 고트가 서로 누가 가장 위대한 선수냐를 놓고 논쟁하고 경쟁하는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이 페더러가 될 수도 있겠고요. 페더러가 아닌 나달 혹은 조코비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앞으로 1, 2년 안에 테니스 역사상 가장 우아하고 가장 멋지면서 교과서적인 테니스를 친 한 명의 선수를 꼽자, 그렇다면 저는 페더러를 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로저 페더러 이제 드디어 다시 테니스 팬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과연 페더러가 어떤 모습 보여줄지 정말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이 도하 오픈은
국내 유일의 ATP 투어 주간 방송사인 KBSN이 결승전을 중계 방송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도 해주십시오.